오래 하셨습니다. 낚시는 뭐 주먹질 나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오래 하셨네요. 그럼 비슷하겠네요. 초등학교 됐다는. 오늘은 찌입니다. 찌. 찌? 예. 왜 이걸 찌라고 할까? 띄운다 할 때 띠자에서 나온 느낌이 기탄에 넣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난 기탄으로 보여 이게. 그들 따라 그게 맞다니까. 문헌에 나와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감성돔을 했지. 아하. 우리 고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찌리낀찌를 많이 들었다. 경성고개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깨알이라고 한 분이 부력 차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부력이랑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투제로는 채비가 바닷물에서 정렬이 되면은 가라앉아야 됩니다. 투제로인데. 바닷물에서 채비가 돼 있을 시, 채비가 안 돼 있을 때는 투제로 들여도 안 가라앉습니다. 바로 이제 뱅해돔 같은 경우는 직결 매듭을 하고 직결서부터 그 밑에 우리 조무사 주로 2m를 쓰고 거기다 바늘, 뱅에도 바늘 4호를 걸었습니다. 요게 과연 위에 찌에 영향을 주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를 정확하게 네.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바늘에다가 파래새우를 썼다 그러면 당연히 미세하게 0.01보다 줄은 오차가 생기겠죠. 예, 예. 0.05에서 0.1 약 3 정도 잔존 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채비가 정렬이 되면 그 내려가려고 하는 침강력이 투제로가 버티고 있는 힘을 넘어서니까 넘었습니다. 내려간다는 그러면 거죠. 찌는 정렬이 되기 전에는 뭐 전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밑줄이 싹 정렬이 되면서 투제로는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제로의 정확한 부력은 어느 한 점을 두지 않고 표현한다면 0.05에서 0.1 한 2g. 투제로를 선택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요거는 조금 빨리 내려가요, 요건 좀 천천히 가요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선택한 게 0.05g 정도의 만약에 투제로찌를 선택했다면 그거는 조금 더 빨리 내려갈 것이고 0.02나 3은 그래도 조금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밑에서 0.17의 힘이 땡기더라도 서서히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건 그게 바로 투제로의 예. 바로 이제 부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로C, 제로알파 이렇게 있습니다. 제로C, 제로알파는 업체에 따라서 명칭을 좀 이렇게 썼지만은 같은 의미다. 이게 이제 천조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로C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미끼를 달았을 때와 미끼가 이탈됐을 없을 때 뜨는 거, 찌가 예, 뜬다라고 예. 하는 얘기예요. 여부력을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투지레와 관계 있던 0.03g부터 0.20g까지를 줘요. 제로C도 채비가 정렬되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미끼를 조금 더 좀 건다든가 아니면 가라앉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제로C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쓰지 않으면은 편납을 이렇게 달아서 내가 미끼를 달고 했을 때 찌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고 미끼가 떨어지면은 제로C가 이렇게 싹 올라오도록. 소위 낚시를 정확하게 하는 분들은 다소 조금 하는데 움직임의 오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미세하게 편납을 써서 잡는다. 자기가 요구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찌가 막 뜨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서서히 뭔가 찌가 올라오는 기미가 있으면 이게 미끼가 그렇죠. 채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팅된 찌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로C입니다. 제로알파. 제로는 근본적으로 제로알파. 낚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3g 이상. 이상의 바로 아까 침력이 0.17g 정도 소요되니까 나머지 0.13g 정도의 여부력이 찌에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랬을 떠있네. 때, 떠 있죠. 완전히 채비가 정렬이 돼도 떠 있죠. 그러나 그런 미세한 그런 여부력으로 인해서 뱅에돔이 미끼를 물었을 때 크게 물관 없이 당길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찌고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찌 중에 하나가 제로찌입니다. 제가 뱅에돔 낚시를 잘 안 해서 말만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딱 들으니까 지금 제로C 제품에 호기심이 딱 생기네요. 이 물은 오동나무를 깎는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깎아야 되는지 그렇죠. 라는 거를 그게 시작인데. 갖고 있고 그게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자존심이 됐고. 어쨌든 전문 낚시인입니다. 저도 전문 낚시인이고, 자, 고 사장님도 전문 낚시인. 전문 낚시인이 만드는 제품이에요. 가장 그 많은 질문으로 나오는 게 오동목과 사출지의 차이점. 이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든 물음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오동목하고 사출지하고 뭐가 달라요? 오동목은 고급이고 사출지는 싸구려예요? 얼마나 차이 나길래 오동목은 고급이고 사출지는 그 뭐 싸구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사출지도 사실은 기작구라는 좀 달라요. 같은 사출인데도. 그 안에 좀 채워져 있는 사출 형태고, 뭐 우리 전자찌로 치면은 안에 비어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출지는 안에 비어있는 그런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작하시는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이건 정말입니다. 예.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 빈 그런 찌보다는 그 바닷물과의 유연성이 좋다. 차분하다. 그 보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도가 울렁울렁 하는데 뭐 사출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밑에 구멍찌하고 조합해서 아차 그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찌가 욱 올라온다든가 울렁울렁거린다든가. 근데 그 오동목찌는 그러한 면이 없이 그냥 자연 소재다 보니까 아주 유연하게 파도를 잘 탄다. 그래서 좀 뭔가 낚시하기가 편하다. 그 찌, 플라스틱 찌하고 어떻게 틀린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한 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 선배들이 되는 그런 분들이 찌를 쓰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오동목이 이런 면에서 좋더라. 맞습니다. 설명드리기는 아니, 그는 저는 오히려 더 진솔하게 들리는 부분이 오동목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 없다라는 거죠. 싸고 이렇게 구하기 쉽고 그런 어떤 소재인데, 이 지금 오동목이 주는 감성은 제가 이야기하는 형아들이 만들어낸 감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아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형님들이 이거 인텐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형아들이 만들어낸 감성이라는 거지.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다만 이게 이제 민물로 갔을 때는 차이가 좀 날 것이다. 왜? 민물에 갔을 때 찌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찌 맞춤을 했을 때. 막대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동목을 가지고 막대찌 찌 맞춤을 하면은 찌 맞춤 딱 해놓고 탁 치면은 밑으로 이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섭니다,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폭이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낚싯대, 배 낚싯대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안에 공기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탁 치가 해보면 확실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거를 감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민물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민물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바다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나는데 낚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격하게 얘와 얘를 구분 짓기는 어려운 정도다.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정의를. 이게 사출지가 안 물고 오동목 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된다. 앞으로의 찌의 어떤 그런 무게, 그 균일성이죠. 생산성과 균일성을 봤을 때는 텅 비어 있는 사출지 말고 차 있는 사출. 어느 정도 차이는 지금 기자구라 그런 식으로 안에 있는 ABS 폼으로 만든 찌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이론은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잔존 부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그쪽에서 나오지 오동목으로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이 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링. 뭐 비싼 찌 샀는데 링이 없어가지고 갔더니 원래 없더라. 우개만 없는 찌가 더 비싸더라. 밑에도 없는 찌가 있고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이게 도대체 링이 있는 거 유무, 그다음 밑에 없는 거 유무, 위에까지 없는 찌는 도대체 뭐 전유동 전용찌라는데 그 차이가 있느냐? 아랫부분에 링이 없는 거는 조금 좀 개선해야 되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부에. 네, 하부에.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챌 때 탁 채면은 그 줄이 그 영향을 받는 게 위에도 받지만 밑에 강하게 그 영향을 받아. 이렇게 각도가 찌가 생기기 있으면은 각도가 돼서 있는 거에 치면은, 근데 밑에 없으면 줄이 오케이, 좋다. 그거 아주 좋습니다. 각도가 생기는 부분들이 위에서 강하게 챔질했을 때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아래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링이 없는 거는 이제 전유동 쪽에서 좀
그렇죠. 예전에 찌가 없는 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 힘이 아니고 고기가 입질을 할 때, 입질을 하고 뗄 때 줄이 고여 있는 게 세라믹 링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찌를 빨고 내려가는데 방해를 준다.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없는 게 마찰력 때문에 빨리 들어간다. 예. 그럴까?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내경이 더 좁은 게 훨씬 더 저항이 심할 것 같고 이 각이 펴졌을 때 찌가 눌려진다는 거죠. 예. 눌려지는 건데 그 링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그 SRC 링이면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은 SRC 링 아니죠 이거. 그냥 일반 세라믹 링이죠. 세라믹. 그 SRC 링 아닌 다음에야 그 저항이 뭐 그 정도 차이는 안 날 것이라는 거지. 강한 챔질을 하는 그런 낚시에서는 아래 위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밑에 없는 것도 고사님 이야기로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위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전유동 낚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저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미미하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울지 말고는 다 있습니다 링. 이제는 링이 왜 없어졌겠습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구경 이야기를 한번 하신 분이 있어요. 저 쩌리갱 같은 경우에 424 뭐 이쪽 이래가지고 안에 그 위에 크고 밑에 작고 밑에 크고 이러고 모르는 걸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선전한단 말이죠. 노프로스들은 그냥 3파이로 그냥 아니면 4파이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갈 긴데 말라구리 만듭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일본의 아주 독특한 상술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유가 큰 제가 봤을 상술이 때 작용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줄의 저항력을 주기 위해서 내부가 2.5짜리가 있고 2mm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뭐 2.5mm, 3mm 넓게 하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2mm를 한다든가 그렇게 제작은 뭐 할 생각도 안 했고 뭐 굳이 그렇게 되면은 또 당연히 코스트가 또 뭐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점도 있고 해서 어떨 때는 밑밥과 동조하기 위해서 유연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파이가 막 5파이 돼가지고 줄이 쫙 까버리면은 뭐가 이게 뭐 동조도 안 되고 낚시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절하게 줄이 흘러나려 갈 수 있는 그런 그 낚시를 하면서 오랜 시간 하면서 느낀 게 2.5파이로 채용을 했을 때 두로 사용하는데 편리성이 있다 해서 아마 그렇게 채용이 됐고 전유동은 기본적으로 2파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2.5파입니까? 예, 일반적인 2.5파이고 코사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2.5파이짜리 찌에다가 4파이짜리 공을 팍 뚫고서 만들면 찌가 못생겼을 것 같아. 제가 쫄쫄이고 밖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 너무 이상한 거야. 얘가 이게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고 사장님은 막힘이 없습니다. 찌에 대해서는 술술술 노는데 아쉽게도 타이탄에 대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그 타이탄을 포함해서 찌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웃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리 호수가 많습니까? 답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낚시하는 그 포인트에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종에 따라서 그렇죠. 과연 내가 그 갯바에 섰을 때 지금 만약에 꼭대기 위에 섰고 포인트가 바로 발 밑에 있다면은 굳이 큰 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아주 그 부력이 높은 우리가 부력이 그 뭐 1호나 2호 된다는 얘기 밑에 그만큼 수직질을 간다니까 원투력도 좋다는 얘기도 되게요. 바로 발 밑에 1m 안에 높이에서 있는데 보이기도 잘 보이니까 작은 찌에 슬림한 거에 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포인트에만 간다 그러면 그 찌 하나만 만들면 돼. 근데 우리가 갯바에 나가보면은 지형이 어떨 때는 밋밋하게 갔다가 저 끝에 여의 탑 포인트가 있을 경우 원투 해야 되죠. 원투 해야 되니까 뭐 자중이 좀 무거운 거 전제가 되고 뭐 멀리 가면서도 갯바위가 높으면은 그래도 그냥 이런 유선형을 쓰면 좋은데 아니 좀 뭐 갯바에서 그 수면하고 높이가 많이 없다. 그러면 넓게 보려면 결국은 바로 이제 그 사각 형태가 돼가지고 넓게 볼 수 있는 찌를 또 채용해야 되고. 마침 저쪽이가 감성돔 포인트하고 뱅에돔 포인트야. 아니 감성돔 포인트가 뱅에돔 포인트인데 거기다가 1호치 던지면 뱅에돔 죽어도 못 잡아요. 감성돔 포인트는 또 뭐 1호치나 1.5 하고 수심 깊이가 1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제로치도 되지만은 수심 깊이가 10m다. 그럼 당연히 뽕돌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높은 옷을 써야 되고 높은 옷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데에서 바로 호수의 그런 그 다양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많다. 아니 호수가 호수 그런 거죠. 아 쓰리젤은 저런 많은 게 도대체 줄도 저런 걸 생각해요 사실은. 뭐 그 정도 가도 아무 상관 낚시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소분시켜 놨다라고 유저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그리 합니다. 많이 팔려고 만들었다. 아니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술이 되니까 얘네들이 기술이 안 되면 못 만드는데 자 3제로와 2제로와 제로를 구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만든다. 우리 뺏어 잡으면 심심한데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별로 안 심심한데 원래 이런 제가 사람일 모르는 때 아니 좀 빠지 들어가는데 희한하네. 조만간 사무실 한번 들리겠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하시고 제가 줄은 제가 좀 저는 엊그제 말 주워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얘는 0.8이라고 표기했고 저쪽은 제로야 똑같은 크기인데 만들 수 있죠 사장님? 예. 그럼 그 줄을 많이 박아서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지 둘 똑같은 거 아니야?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잔망잔망하게 만드는 거고 쟤는 추가 박혀가지고 잔망잔망이 된 거예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 차이를. 미끼를 먹었을 때의 이물감 차이가 현격하게 나죠. 많은 차이가 나죠. 만약에 제로치에 그 고기가 입질 오면 근본적으로 그 제로치 자체는 그만큼 밑으로 침강하려고 하는 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당기면 찌가 쭉 내려가지만은 만약에 그 수중찌가 내려와가지고 감성이 바닥에 있는데 입질을 당기면요 그 찌에는 말 그대로 뜨려고 하는 이로 이 힘이 지금 있는데 고기가 확 안 내려오려고 그러겠죠 찌가 그게 수중자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고기가 땡긴다면 말 그대로 제로와의 같은 능력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프로분들은 뭐냐 하면 수중찌를 목줄에 그러니까 고정해야 된다. 고정해야만이 그게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추도 그 고정추 그막 같은 내용이에요. 납추 돌에 달린 거. 제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단지 이 수중찌는 수심으로 내려가게끔 하고 그게 딱 고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막상 고기가 이걸 탁 당겼을 때 수중찌가 내려가면서 만약에 뭐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이물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겠죠. 선생님 낚시 오래 하셨습니까? 낚시는 뭐 구멍장 나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오래 하셨는데 그럼 비슷하겠네요. 소나 좀 냈다. 저하고 뭐 아니 너무 조용해서 내가 아니 기분 안 좋은 아니 나는 지금 경청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제가 경청 그런 고급 언어를 이거는 직접적인 그 회사하고 관계 깨진 찌. 근데 타이탄 조금 전에 사장님 잘 안 깨진다고 하셨죠? 예, 타이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깨진댔어. 써본 사람이거든요. 깨진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 깨지냐면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도료가 아니라 차량용 도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차도 어디 가다 부닥치면은 칠 까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갯바에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내려치고 이제 탁 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연하게 가는데 만약에 깨졌다, 그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들이 도장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떤 그 안에 수분, 그러니까 그 습도,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습도가 있을 경우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떠 있다 도장이. 자, 그런 거는 탁 지나가면 아닌 게 아니라 땅콩 떨어지지 탁 떨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뭐 저 역시 업체 저희 그 물건 파시는 분들한테 이유도 물어보지 말고 바꿔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소비자도 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갯바에 붙이니까 탁 터져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바꾸러 오셔야 돼요. 그거는 불량이에요. 갯바에 받쳐가지고 이게 깨질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오동목이 깨진 거 아니에요 안에? 오동목이 밀리는 거죠. 겨울철에는 아스팔트도 탁 때리면 깨지고 여름에 찌득찌득한 게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지면 깨질 수 있듯이 찌도 겨울철에 좋습니다. 나가서 치다 보면 깨질 수도 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얘가 깨져서 이렇게 좀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유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메노큐치레가 바른다 여기를. 오, 그거는 진짜 아주 똑똑하신 분. 그런데 봐요. 지금 그렇게 예. 치료라고 해야 되나? 수선. 이게 땜빵을 해가지고 예. 수선을 해서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오, 됩니다. 우리의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없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건 뭐냐 하면 그 매니큐어가 일종의 우리 칠하고 같은 라카 칠과 같은 그런 라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은 찌가 변하려면 그 안에 습기가 들어가줘야지 변할 거 아닙니까? 네. 낚시를 하는데. 근데 습기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밀폐시켜 버렸으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깨져가지고 종일 낚시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짝 말려서 예. 그 매니큐어를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런데 깨졌는데 자, 그 찌가 어떡하나 깨졌어요. 그 보면은 그 코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이 깨져가지고 그 코팅돼 있는 흰색이 있으면은 굳이 그 잘못해서 그렇게 뭐 불이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매니큐어로 칠해서 쓰면 좀 좋겠죠. 그러면 지금 고사님 이야기는 이 하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찌의 부르기에 영향이 안 간다는 거죠? 없죠. 그건 당연히 없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밀폐가 돼 있는 상태니까. 완전히 깨져서 나무가 보일 정도 같으면은 말려가지고 매니큐어로 보수를 하시고 예. 그 나무가 안 보일 정도 깨진 거는 부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지는 않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테크니션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봉화 중심, 하 중심, 중중 중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많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사님? 중중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심이 중앙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는 반우동찌들은 저중심입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 찌의 그런 어떤 그 움직임에 그 파도가 돼서 움직일 때도 이게 위에가 까딱까딱하지 않고 예. 하부 중심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좀 보는 피곤함도 줄고 그런 면에서 저중심이 가야 된다. 그런데 낚시의 기법이 변화하면서 중심이 서서히 위로 이제 올라가는 기법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전유동을 할 때. 이게 잘 기울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들도 사실은 요 찌를 만들어 갖고는 중중심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중중심. 예, 그런 근데 말을 원래 그 문구 자체가 중심이라는 얘기인데 중심에 있으면은 찌가 지멋대로 돈다는 얘기가 그렇겠죠. 되겠죠. 제대로 어느 날 뜨지도 않겠죠. 그거는 잘못된 의미다. 아, 그러니까 중중심은 중앙에서 약간 내려온 중하중심이 맞는 말이다. 그래야 위아래가 발생을 하지. 중중심이면 뭐 완전히 뒤집히고. 그럼 무게 중심이 지금 중중심이라고 하는 혹시 중화 중심이라는 몇 % 정도 있는 거예요, 대략? 저중심 완전히 하부 중심이 아니, 아니고 지금 완전- 중앙에도 아니고 그 사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 사이 정도. 그럼 그 반에 사이. 반이네. 예. 중간에 발이 바닥이고 그 절반을 따졌을 때 그 중간 위로는 안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밑에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이 어떤 오뚜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일 때는 찌가 이렇게 약간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뒷줄 잡아 당겼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이걸 무게 중심을 조금 올려가지고 좀 당겼을 때 좀 쉽게 이렇게 당겨줄 수 있도록 그래 만든 게 중화 중심이다. 심지어는 요즘 하부 중심도 씁니다. 하부 중심을 쓰는 분들이 어떤 적이냐면 하부 중심은 찌의 어신이 바로 옵니다. 왜 그냥 줄이 꺾여가지고 고기가 물면 이 꺾인 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러 찌를 저중심이 있는 찌를 하고 대신 뒷줄을 줄 때 아주 정말 타이트하게. 잘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아니면은 뒷줄을 근본적으로 많이 줘가지고 그 층에 가도록 하고 찌에서는 원줄에서 찌가 많이 안 움직이도록 원줄이 찌를 많이 안 움직이도록 해놓으면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나 전유동은 찌도 어신이 오지만은 대체적으로 줄에서 줄에 어신이 올 가능성이 줄을 많은 가져가죠. 기법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 시인성은 시의 형태하고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안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색상, 그게 이제 뭐 오렌지냐 아니면 레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업체마다 조금씩 형광의 색상을 달리합니다. 모 회사에서는 레드 오렌지, 또 어떤 데서는 옐로우 오렌지 톤을 놓고 이렇게 레드를 하고 있으면은 그 중간 선쯤에 배합을 해서 쓰는 건 저희 같은 경우 레드 오렌지. 순수 국내산으로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다 뒤져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안료를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 메이커 뭐 조광이라든가 사마의 그런 만들어져 있는 걸 쓸 것이냐. 해가 질 무렵에는 요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요게 보이는 잘 경우가 보이네.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요게 잘 안 보이고 요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인성을 얘기한다면 제주사에서 얼마나 품질이 좋은 형광 안료를 사용해서 쓰느냐. 말씀 중에 이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얘는 무광입니다. 예. 헤드가. 자, 얘는 유광. 유광이에요. 일반적인 시력을 가지면은 무광이 잘 보입니다. 시인성에서는 예, 시인성에서는 무광이? 그래서 부지 수작업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바로 이 무광 작업. 이거는 거의 물에 들어가니까 물에 들어간 거에 무광 처리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 부분이 사실은 조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줄은 드러나는 부분이 적지만은 찌는 드러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유주들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오죽했으면 보이는까지 천차만별이겠어요. 안 보이는데 잘 보인다 그러고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분쟁의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솔직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저들 입장에서 자, 집에 가면 찌 몇 개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죠? 많이 많이 네, 엄청 많죠. 저도 가면 한 사람 안에 찌가 엄청 많아요. 그 찌랑 사달하면 보통 찌 쓰는 거 한 5개밖에 안 돼. 찌 쓰는 거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항상 굴러댕겨 이렇게. 계륵입니다. 계륵. 그래,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구명찌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찌 있고 쓰는 찌 있고 또 이렇게 다른데 자, 찌를 낚시를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은 내 소중한 찌들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메이커 사장님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싱기 아이템의 타이탄 편이니까 타이탄 관리 요령 현장에서 낚시를 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기반이 돼 있으니까 네. 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아끼는 찌 같으면 너무 섞어가지고 서로 찌와 찌끼리 부닥뜨리는 거를 조금 더 좀 감소를 하면은 좀 이왕이면은 좀 좀 안에 있는 링 안에 있는 이물질도 그냥 물만 씻어갖고 놔두면 된다. 예, 거기에는 PC라고 해서 프로로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파이브가 있기 때문에 네. 물 염분 이런 거 하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손상되고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바닷물에 의해서 썩는다든가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리겐 제품 만져보세요. 찐득찐득합니다. 이게 제품이. 자, 그런 제품은 동일한 제품들끼리 혹은 이런 제품들끼리 지금 트렁크 안에 찌통에 확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있다. 지금 자 밖에 온도 30도 올라가는데 트렁크 안에 장난 아닌 온도. 그러면 저것들이 들어붙을 확률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절대 그런 어떤 공간에는 보관하시면 안 되고 낚시 갔다 오면은 같이 또 집어넣지 말고 씻어가지고 민물에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별로 안 좋죠. 지금 안 나가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누구냐면은 J006개 NJ님. 똑같은 호수찌인데 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소재의 어떤 그런 특징, 소재가 가지고 있는 부력이 차이가 난다. 깨알이라고 한 분이 부력 차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부력이랑 설명 부탁드린다. 이분이 절대 타이탄지의 여부력 테스트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이디를 강은이라고 쓰시는 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맞죠? 억수로 많네요. 억수로 많다. 네, 억수로 많은데 내경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무조건 424 그런 거는 그 자체에서 있겠지만 보통 2.5파이가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줄내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보편적으로 지금 쓰이고 제조할 때 쓰인다 그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께 제가 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찌라는 거는 어차피 물에 있으면 뜨든지 갈아놨든지 하나입니다. 근데 미세한 0.019g으로 인해서 찌는 분명히 뜨고 갈아놨습니다. 저 역시도 좀 더 그 많은 분들이 질문낸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네.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저 이전에 저보다도 낚시를 월등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거를 또 참조하시고 네. 또 인연이 돼서 또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면 부족하나마 한번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로부터 제로 C, 2제로, 3제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100분의 1g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지 왜 그래요? 저래요? 찌가 우리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더라. 그 중에서 경성에서 나온 이 타이탄 LED 제품은 경성의 어떤 그런 모든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최고의 제품인 거를 오늘
고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은 고 사장님 다르게 보입니다. 전 뒤에 줄 이야기 하면 제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 사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Yeah.